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박태현 저자의 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 이 책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환경법, 수십 년간 계속 발전해왔다고 하는데 왜 환경 위기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걸까요? 네. 이 책이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 환경법의 한계를 좀 짚어보고요. 자연의 권리, 그리고 부엔비비르,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환경 보호 기술을 발전시키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인간하고 자연의 관계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관계 자체를요? 네. 특히 자연을 그냥 보호 대상, 자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자는 아이디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에콰도르 헌법하고 부엔비비르 개념이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박태현 저자는 현대 환경법이 그 경제 성장 중심, 또 인간 중심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딱 짚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법이 설령 잘 집행되었더라도 이 위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대안이 뭘까요? 바로 그 자연의 권리라는 개념입니다. 자연을 단순히 인간을 위한 자원이나 재산 이런 걸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고 존재하고 또 번성할 권리가 있는 그런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거죠. 아, 주체로요? 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법체계 안에 실제로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인 거고요. 에콰도르가 이걸 2008년에 세계 최초로 헌법에 넣었죠. 여기서 이제 부엔비비르, 즉 좋은 삶이라는 그 사상이 철학적인 배경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와, 자연의 관리가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뭐랄까 강이나 돌고래 같은 자연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면 자연 스스로가 법적인 주체가 되는 거죠. 물론 바로 여러 질문이 생겨요. 예를 들어 그럼 누가 자연을 대변할 거냐 이런 후견 제도 문제, 아, 그렇죠. 또 어떤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거냐 이게 개별 나무 하나하나냐 아니면 숲 전체냐 하는 그런 집단적 권리 문제도 있고요. 법적으로 인격 그러니까 person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 이런 현실적인 쟁점들이 당연히 따라 붙죠. 뉴질랜드 환건의 강 사례가 유명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사례처럼 강 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강의 이익을 대변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자연을 그냥 대상에서 주체로 보는 그런 인식의 큰 전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개발 논리 앞에서 항상 힘이 약했던 자연에게 법적인 어떤 무기를 쥐어주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책에서 언급된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있잖아요. 이걸 위한 생태법인 도입 가능성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생태법인이라는 건 특정 자연물, 예를 들어 남방 큰 돌고래라는 종 전체나 아니면 그 서식지 같은 특정 생태계의 고유한 이익, 그리고 존속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격을 주자는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아하. 우리가 아는 회사법인은 사람의 이익,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생태법인은 그 자연물 자신의 생존과 번영, 이게 목적인 법적 주체를 만들자는 거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주체이고 권리는 더 이상 인간에게만 배타적인 게 아니라는 그런 철학적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런 법적 제도적 논리들이 결국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박태현 저자가 강조하는 부엔비비르 개념이 이 모든 이야기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엔비비르는 보통 좋은 삶 이렇게 번역되지만 사실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이나 잘 사는 것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남미 안데스 원주민들 사상에서 나온 건데요. 그 서구의 자본주의적인 성장 중심 패러다임 있잖아요. 끊임없이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요. 네. 그거에 대한 대안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 사회정의, 그리고 기본적인 필요 충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에콰도르 헌법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것도 바로 이 부엔비비르를 국가적인 이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 자체가 진짜 좋은 삶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셈이죠. 이건 뭐 그냥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생태 위기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더욱 절실해진 그런 삶의 방식이자 세계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은 단순히 법을 바꾸자 이런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그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자연을 그냥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거기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찾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자연의 권리와 부엔비피르는 정말 이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강이나 숲, 아니면 저 돌고래 같은 자연 그 자체가 법정에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